QLD TQQQ로 금융자산 10억을 만들면 그날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PB가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고 예금 이자만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10억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자유보다 부담입니다. 10억부터는 돈을 버는 게임보다 번 돈을 지키는 게임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QLD TQQQ 계좌가 10억이면 하루에 3%만 움직여도 3천만 원이 오르내립니다. 월급으로 몇 년을 모아야 만들 돈이 하루 만에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계좌가 1억일 때는 수익률만 봤지만 10억이 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현금 흐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실수 한 번의 가격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를 10억으로 잡습니다. 10억만 만들면 은퇴하고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10억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를 떼면 실제로 남는 돈은 1년에 약 2,538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211만 원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데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집이 있고 대출이 없고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 생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주거비를 내고 부모님과 자녀를 지원하고 자동차와 보험료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월 211만 원은 은퇴를 확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211만 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과 ETF 분배금이 모두 같은 금융소득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자는 사업소득과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과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QLD TQQQ 계좌에서 2천만 원을 벌면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QLD TQQQ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세금의 통이 다릅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ETF를 팔아서 생긴 이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보유 중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계좌에서 1억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그 1억이 매매 차익인지 분배금인지 예금, 이자인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 TQQQ를 매도해서 한 해 동안 순이익 1억 원을 확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해외 주식 손실이 없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9,7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적용하면 예상 세금은 약 2,145만 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1억 원 수익을 확정한 투자자가 세금 2,145만 원을 남겨두지 않고 전액을 다시 QLD TQQQ에 넣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세금 납부 시점에 시장이 30% 하락합니다. 세금을 내려면 떨어진 QLD TQQQ를 팔아야 합니다. 수익이 나는데도 현금이 없어서 가장 팔기 싫은 가격에 강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산이 커진 뒤에 생기는 진짜 위험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실현했을 때는 매도금 전부를 다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상 세금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이라면 예상 세금이 얼마인지, 1억 원이라면 얼마인지, 2억 원이라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고 그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납부할 돈으로 봐야 합니다. 계좌에 찍힌 금액이 전부 내 돈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뒤늦게 찾아옵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월급 외 이자와 배당과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같은 보수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월급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보수의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는 직장 가입자니까 금융소득이 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만 보고 있다가 종합소득 자료가 반영된 뒤 추가 고지액을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올해 번 소득은 바로 올해 보험료에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신고 자료가 확정되고 공단에 넘어간 뒤 반영됩니다. 매년 1월부터 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가,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번 시점과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놓은 소득이 늦게 반영된 것입니다. 세금은 5월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해 11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이미 사용했고 배당은 이미 재투자했고 계좌는 하락해 있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만 늘어나면 생활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더 복잡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봅니다.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늘고 주택재산까지 있다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구조도 사라집니다. 은퇴 전에 월 생활비만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으면 은퇴 후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늘어서 생활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 1천만 원이 늘었을 때 실제로 손에 남는 돈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까지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자산 10억을 만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목을 더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 이자, 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한 장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세금과 내년 예상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좌를 목적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투자 계좌와 생활비 계좌와 세금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QLD TQQQ에서 큰 수익을 실현하면 예상 세금은 바로 세금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가 연 2천만 원에 가까워지면 추가 배당을 더 받을 것인지 성장 자산으로 옮길 것인지 만기를 분산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ISA 같은 절세 계좌를 자산이 커지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ISA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계좌는 아닙니다. QLD TQQQ를 미국 시장에서 직접 담는 계좌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상품과 이자와 배당 자산을 운용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이 커진 뒤에 만들려고 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자산이 작다고 미루는 사람이 나중에 가장 아쉬워합니다. 네 번째는 세무상담을 신고 직전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이 10억에 가까워졌고 서울에 주택이 있고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있다면 매도하기 전과 배당받기 전과 증여하기 전에 상담해야 합니다. 이미 팔고 이미 배당하고 이미 자녀에게 송금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신고는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고 절세는 미래의 순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세무 상담료가 아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0억 계좌에서 1%는 1천만 원입니다. 잘못된 매도 한 번, 놓친 공제 한 번, 예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몇 달이 상담료보다 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무사를 찾는 이유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제 팔고 어떤 계좌에서 받고 얼마를 남기고 언제 가족에게 넘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10억이 되면 좋은 정보가 들어올 것이라는 환상도 버리셔야 합니다. PB가 연락한다고 해서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도착한 비밀 정보가 정말 비밀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믿어야 할 것은 공시와 실적과 현금 흐름입니다. QLD TQQQ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른다고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왜 사고 있는지, 하락해도 버틸 현금이 있는지, 수익을 실현했을 때 세금을 낼 돈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0억은 끝이 아닙니다. 10억부터 진짜 자산 관리가 시작됩니다. 1억까지는 수익률이 중요하고 10억부터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돈이 작을 때는 공격력이 자산을 키우지만 돈이 커진 뒤에는 방어력이 인생을 지킵니다. QLD TQQQ로 10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크게 꿈꾸셔도 됩니다. 다만 계좌 숫자만 키우지 마십시오. 세금 계좌를 만들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이자와 배당의 합계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넘길 순서까지 준비하십시오. 부자는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번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고 빠져나갈 돈을 미리 남겨놓고 남은 돈을 다시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10억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10억을 잃지 않고 20억으로 넘기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